안녕하세요. 김상무 중국 이야기입니다. 중국 운남성 여행 제3일차 오후 그 유명한 리장고성을 다녀왔습니다. 하루 반에 딸이 여행을 마치고 리장에 입성을 했습니다. 앞에 옥룡설산의 웅장한 자태가 보입니다. 날씨가 참 좋습니다. 하늘도 도와주는 듯 합니다. 드디어 리장 고성에 왔습니다. 여기가 입구입니다. 장점인의 친필로 쓴 현판이 보이고요. 물레방아가 보입니다. 보통 투어 여행객들이 집합하는 장소입니다. 말로만 듣던 감동의 현장 리장 고성. 26년 전인 1997년에 오려고 했으나 비행기표를 구하지 못해 무산되었던 리장을 이제 왔습니다. 돌아봅니다. 드디어 리강 고성에 입성했습니다. 97년에 한번 오려고 하다가 실패했으니까 26년 만에 드디어 도전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자, 구석구석 돌아보겠습니다. 리장에는 많은 전통마을, 고진이 있는데 그중 3개가 유명합니다. 1200년 된 백사고진, 1000년 된 수허고진, 그리고 여기 800년 된 대연고진, 리장의 대표적 전통마을이어서 흔히 리장고성이라고 부릅니다. 백사와 수허는 리장고성보다는 규모는 훨씬 작지만 사람들이 적고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전통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산책하고 걷기가 더 좋습니다. 송나라 말기, 그러니까 13세기 후반에 지어졌습니다. 한 800년 정도 역사가 됐죠. 다리에서 본 것처럼 가옥은 삼방일조벽, 정사각형 모양으로 중간에 마당이 있고 이를 둘러싸는 세 채의 건물과 하나의 벽이 있는 구조입니다. 설산에서 흘러들어와서 수로가 흐르고 350개 다리가 있다고 하네요. 전체적으로. 관리를 잘해 하수도는 옛날부터 별도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혜가 참 돋보입니다. 길의 바닥입니다. 돌을 깔아서 만들었어요. 이렇게 반들반들한 돌은 많이 따랐죠. 역사가 오래된 돌이랍니다. 설마 처음부터 깐 800년 된 돌일까요? 이곳이 리장고성의 중심이 되는 사방가입니다. 여기에서부터 길이 사통팔달로 뻗어 있는데 주로 4개 길이 나 있습니다. 땅값이 제일 비싸고 유명하고 큰 상점은 여기에 모여 있으며 밤에는 환락의 주점이 문을 열고 영업을 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낮에도 음악 소리가 듣겨요. 4개의 길 중 경치를 보기 위해 먼저 높은 곳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와우! 언덕에서는 리장고성의 모습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몇 개의 찻집이 정상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나누고 경치를 감상하고 있어요. 주문을 해야 하니 커피 2잔 시켰습니다. 한 잔에 88위안, 한국 돈으로 15,000원 정도 하네요. 세상에나 좀 심합니다. 2잔에 30,000원. 비싸죠? 아까 아침에 있었다니까. 이 거리는 하늘에 또 우산을 이렇게 걸어놓은 거리네요. 아유, 참 예쁩니다. 구시가지는 평균 해발 약 2,400m의 고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의 북쪽에는 해발
5,596m의 옥룡설산이 있죠. 전체 인구는 120만 명 정도 되고요. 외곽을 빼고 중심시가지는 한 30만 명 정도 됩니다. 리장에는 소수민족인 나시족이 삽니다. 현재 칭하이성 부근에서 남하해 왔다고 전해지는 나시족은 8세기경에 리장의 독자적인 경관을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현재 구시가지입니다. 구시가지는 차마고도 교육의 중심지, 옥룡설산 만년설이 녹아 흘러 수로의 도시죠. 나시어로 진사강이 머리를 돌리는 곳이란 뜻을 지닌 리장은 한때 차마고도의 중심지로서 이곳에서 무역과 상업이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동양의 베니스라 불릴 만큼 아름다운 경관과 오랜 역사로 인해 성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애니메이션계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생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모티브가 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일반적이지만 구시가의 주위에는 성벽이 없습니다. 목시성을 가지고 이것을 다스렸는데 목시가 성벽에 둘러싸이면 곤란한 곤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벽을 축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로가 뒤얽힌 도시구조라서 방어 효과가 적고 치수에서도 성벽이 불리하게 작용되는 것을 고려해 축조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잣집. 구시가지는 낡은 목조 건물이 밀집되어 언덕에서 보면 기와 지붕이 마치 호수를 보는 듯한 경치가 펼쳐집니다. 리장 구시가의 건축물은 대부분이 목조입니다. 불교나 도교의 불상도 있고 소수 민족에 의해 만들어진 리장 벽화도 남아 있습니다. 성벽 등 많은 유적들이 1996년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대부분이 붕괴되고 1997년에 세계유산으로 등록되면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밖으로도 알려지게 되었고 지진 피해가 빠르게 복구되었다고 합니다. 지붕을 보면 기와 장식에 항상 물고기 꼬리 형상의 조각이 있습니다. 리장 등 운남성이 대개 이런 모양의 양식을 쓰는데요. 물고기는 물에 살죠. 물은 어디에 강합니까? 불입니다. 그래서 화재 등 애군을 막는 용도로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적인 미신이라 합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 모양이 참 멋있습니다. 없는 것보다 좋죠. 리장 고성에 가면 동파 문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시족이 사용하는 상형 문자죠. 한자를 빼면 1000년이 넘는 역사가 있어서 현재도 쓰이고 있는 단 하나의 상형 문자입니다. 상당히 추상화된 한자에 견주어 문자 모양이 나타나고자 하는 사물의 본 모습에 아주 가깝게 그려내고 있는데요. 그림 문자에 가까운 특징을 보여줍니다. 이집트의 신관 문자, 수메르의 쐐기 문자와 같이 뜻을 나타내는 부분, 그리고 음을 나타내는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나시족의 종교 경전 또는 백과사전인 동파경 등에 쓰이는 문자입니다. 동파 문자가 발달함에 따라 이를 기록하는 동파종이, 동파지도 발달을 했습니다. 근처에 나는 삼나무 껍질을 이용하여 만든다고 하네요. 리장 고성에 가면 이를 상품화한 스탠드 등이나 책 같은 많은 기념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장 고성을 둘러봅니다. 여기를 여행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감상하는 것이겠죠. 800년이나 오래된 역사의 나시족의 삶의 문화입니다. 그중 핵심은 당시의 도시 건축입니다. 전반적인 도시의 레이아웃과 디테일한 디자인과 건축, 즉 아름다움을 기반으로 하는 주택의 건축, 수로를 통한 물관리 등입니다. 동양에 있는 베니스라고 불리고 나시족들의 독특한 전통과 문화를 만들었고 번영과 발전을 구현하게 했습니다. 800여 년 역사의 고즈넉함을 풍기며 옹기종기 모여있는 전통 가옥들, 그리고 마을 사이사이로 흐르는 맑은 수로, 따뜻하고 인정 많은 나시족들, 중국 대륙 깊숙이 숨겨져 있었죠. 이러한 리장 고성이 처음 이곳을 방문한 몇몇 여행자들에 의해서 입소문으로 전해지다가 이제는 넘쳐나는 여행객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저는 1월 초에 겨울에 갔죠. 여행하기에는 좀 추웠어요. 기온이 0도에서 15도
이하로 아침 저녁은 좀 쌀쌀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양쯔강, 장강 밑으로는 공식적인 난방이 없어요. 여행을 하려면 이른 봄인 3월이나 4월, 그리고 늦가을 10월, 11월이 적기입니다. 여름은 피하는 게 좋고요. 동방의 베니스라 불릴 만큼 운치 있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리장의 밤입니다. 리장의 밤은 또 다른 모습입니다. 낮과는 또 완전히 분위기 다릅니다. 가게에서 나오는 네온사인 불빛등이 거리의 아름다움을 배가하는 것 같습니다. 자, 리장 고성 밤입니다. 이제 밤 야경을 보러, 풍경을 보러 이제 호텔에 짐을 풀고 이제 나왔습니다. 제 가장 시작하는 이 넓은 광장, 물레방아 있고 인증샷 날리는 이곳에서 자, 오늘 밤의 리강 고성은 어떤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의 여강 고성 동영상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참 보기는 아름다운데 이 카메라에 담으려니 이 한계가 있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밤이 오히려 더 불야성인 것 같습니다. 밤의 여강고성 너무 상업화가 됐는데 진짜 이 그대를 느끼려면 새벽에 나와서 한번 거닐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밤의 두 얼굴, 리장의 밤은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밤이면 상점마다 내건 붉은 등불로 그야말로 불야성을 이루는 완전히 상업적으로 변모한 것 같습니다. 정말 상업적입니다. 카페가 많아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카페마다 음악 소리가 크게 흘러나옵니다. 대부분 기타를 치거나 밴드가 있는 라이브 음악입니다. 중심 지역인 사방가를 중심으로 늘어서 있는 카페는 라이브 음악과 함께 아름다운 젊은 여자 무희들이 봉을 잡거나 개인용 사이드 무대에서 춤을 춥니다. 직업 여성들도 보이는 것 같아요. 많이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통기타로 시작했다가 경쟁이 붙으면서 이렇게 퇴색적으로 변화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전통 마을을 느끼러 갔다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리장 고성의 두 얼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느님이 보시면 어떻게 생각할까? 리장의 두 얼굴입니다. 리장 여행 오기 전에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던데, 딸이 쿤밍은 가족들과 가는 곳이고 리장은 혼자 가는 곳이라고 하대요. 그러나 그
카페가 없는 골목길을 이렇게 산책을 하면 정말 또 다른 운치와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알고 가요 중국 여행. 중국 여행 알고 가면 정말 재밌습니다. 모르고 가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김상무 중국 이야기 운남 여행 제3일차 리장고성을 마칩니다. 사투리 나레이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